빛에 대해서 사진가는 되게 집착해야 돼요. 관찰하고 그 안에 더스트라 그러죠. 이렇게 먼지 또는 아침에 그 뭐 물안개 이런 것들을 하고 섞였을 때 난반사가 돼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계속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찍고 반대의 경우는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찍고 그림자는 어느 쪽으로 늘어지게 찍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속 연구와 집착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거죠. 관심. 그래서 빛 공부는 조금 오랜 시간 하셔야 돼요. 여러 시간을 하시면서 자기가 축적된 만큼 촬영 위치가 잡히는 부분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왼쪽은 앞에서 설명했던 앤셀 아담스의 사진이죠. 저 강의 빛하고 하늘의 빛하고 수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빛을 잘 활용하시는 세계적인 작가분 중에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웅장한 사진을 찍어냈고요. 또는 빛을 잘 활용하고 셔터를 잘 이용함으로 해서 또 특별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뭐랄까 실험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두 장의 사진을 여기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은 대낮의 사진이죠. 대낮의 사진이니까 그림자가 바로 발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광이기 때문에 뒤에서 들어오는 밝은 빛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가사, 스님들이 입는 가사의 빛이 따뜻하게 살아났죠. 또 하나는 라오스 소수민족인 야오이 마을에서 찍은 건데요. 안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밖에서는 약간 푸른 빛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난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불을 떼고 있는, 조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떼고 있는 건 붉은색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색상이라는 개념을 써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찍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과 분위기는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빛을 조금 관찰하고 빛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카메라 워킹을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데 저 자전거 타고 가는 건 새벽 아침입니다. 아침 일출이 딱 시작되고 나서 찍은 건데요. 되게 이제 그 그림자도 길고요. 자전거 그림자가 길죠. 반대쪽에 자전거 뒷바퀴 사이로 떠오르는 해가 보이고요. 아직 가로등은 꺼지지 않은 상태고요. 뭐 이런 느낌들의 묘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들을 찍으시면 됩니다. 물론 노앵글로 찍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색실해하고 그림자하고 또 저 소년이 손만 빛에 딱 나와 있죠. 그늘 안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각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빛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좀 더 관찰하자라는 게 이번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눈으로 본 거와 뷰파인더에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적 표현으로는 어떻게 나오고 육안으로 봤던 것 자체가 사진으로는 어떻게 전이돼서 보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업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연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노출을 한번 단계별로 해서 찍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먼지가 막 하고 있는데 모녀가 장을 봐가지고 짐을 끽끽 메고 쫙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먼지를 피워놓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늑한 느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타이르족이라는 그 소수민족인데 저기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올라가는 이렇게 기임 있죠. 기임 부분이 전체적으로 몽롱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게을러서 이렇게 해외에 출사를 갔다 오면 사진들을 다 이렇게 좀 골라내야 되는데 이게 하드로 바로 들어가고 몇 장 당장 쓸 거 몇 장만 이렇게 뽑아내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형태로 찍어놓은 사진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죄송하고요. 저도 좀 시간 내서 하드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을 전부 다 일일이 꺼내서 조금은 더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담이었고요. 자, 다섯 번째로 가기 전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빛에 대한 사진인데요. 얼굴의 반쯤이 귀 부분을 빼고 앞부분이 어둠 속, 즉 그늘 속으로 들어간 거고요. 기둥에 부닥쳐가지고 빛이 뒷부분만 보여지죠. 저렇게 이제 재미난 형태의 사진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쿠바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자, 이제 후보정을 이제 염두에 어떻게 둘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카메라에 투자할 그 여력이 있으시면 오히려 지금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빛을 잘 관찰하면 그거 그렇게 좋은 카메라에 투자 안 하셔도 그 좋은 카메라로 찍는 거 이상의 사진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빛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빛은 강력한 사진가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빛에 대한 공부들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촬영을 디지털 카메라로는 100% 이렇게 표현력 자체의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예를 들어서 100단계의 개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카메라로 옮겨졌을 때는 뭐 한 70%, 80%밖에 안 옮겨오거든요. 그걸 감안하는 거죠. 자, 눈으로는 저게 보였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저거 까맣게 나올 거야. 저 부분에 구분이 안 갈 거야.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놓고 후보정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밝게 할 거야?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떻게 어둡게 할 거야? 이런 정도의 상황을 가지시고 촬영을 임하라는 얘기예요. 즉, 후보정에서 살려낼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도 사진 실력을 늘리는 방법 중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진 예제를 갖다 놨어요. 사진 예제를 갖다 놓고, 반은 보정 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보정 후입니다. 저기서 뭐만 바꿔놨죠? 커브감만 바꿨습니다. 커브감만 바꾸므로 인해서 사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사진은 한쪽에 저 빛이 너무 몽골에서 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위성 안테나 있는 쪽에 아이하고 엄마하고 있는데 그늘이 너무 져버리죠. 그리고 집 밑에 그늘도 너무 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찍을 때는 어차피 빛이 너무 강렬해서 이게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반사가 돼서 산광 처리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그냥 뻘판에 집 한 채 달랑 있는 데를 잠깐 차를 세워서 찍다 보니까 빛이 굉장히 강렬하죠. 분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걸 찍으면서 저 부분은 조금만 올려주면 살아나겠구나 생각하고 찍은 거예요. 즉,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수용폭을 아시고 한번 찍어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카메라 롤라는 프로그램이죠. 물론 굉장히 다양한 보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조금만 슬라이드로 조금만 조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봤던 부분들의 색을 묘사해 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후처리를 염두에 어떻게 둘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 즉 색도 바뀌는 형태로 다르게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그 하늘공원,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에 이렇게 빈 새집들이죠. 새집들인데 저 새집의 색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느낌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느냐. 결국 사진 작가는요, 찍는 게 전부가 아니죠. 찍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 내 사진의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는 이제 느낌, 감정, 분위기. 이걸 내 사진에 오롯이 어떻게 담기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속 고민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민의 연속이죠. 물론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옛날 필름 시대로 얘기하면 현상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현상 과정. 촬영을 했으면 현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상. 그래서 현상 과정에서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사진으로 접근하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사진 촬영을 위해서 조명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빛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업하자. 그리고 빛이 사진에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예제 사진 중에 오른쪽 보시면 되게 그늘이 진 부분에서 찍었어요. 저 멕시코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저걸 얼마만큼 몇 단계 밝은 색의 기준을 놓고 찍어버리면 완전히 묻힐 거고요. 반대로 어두운 쪽을 다 살려내려고 하면 밝은 쪽은 날아갈 거고요. 이런 부분에 어디에 어떻게 놓고 찍고 어느 부분 조금 손을 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찍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다 더 퀄리티 있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자연 조명뿐만 아니라 인공 조명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처럼 가능하면 인공 조명을 안 쓰고 촬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로보 정도를 보조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인물 사진에 있어서의 우리가 말하는 패턴, 이제 소위 조명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명을 어떻게 쳐야지만 뭐 3등으로 칠 것이냐, 뭐 하나의 등으로 어떻게 순광, 역광, 측광, 사광 뭐 이런 것들의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그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게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방향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빛이 섞였을 때의 느낌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계실 것이냐, 또는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손을 대가지고 어떤 형태로 찍을 것이냐. 뭐 풍경 찍으시는 분들은 애당초 일몰 때 화이트 밸런스 조절해서 찍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색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카메라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몇 가지를 이해하시면 자연 조명에서 오는 부분들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습장의 사진인데요. 습장의 사진 다 인물 사진입니다. 쿠바, 멕시코, 라오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검은 배경으로 찍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빛의 속성 중에 거리감에 따른 부분, 광원으로부터 오는 빛의 거리감에 따른 부분만 인식하시면 저렇게 배경을 검게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거는 문 입구에서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 전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내가 깜깜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뒷배경, 즉 실내 배경으로 찍을 때 빛이 어느 정도, 내가 피사체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그 도달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한 3m 떨어져서 망원으로 당겨가지고 찍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빛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뭔가 억울해 보이죠. 물론 표정도 억울해 보이는데, 그래서 빛이 어둠 속에 있는 부분과 밝은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 조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